이상한 날의 신기한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아이디를 좀 바꿨어요. 제 컨셉이랑 좀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렵게 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쉽게 풀어가는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몰랐던 이야기들, 그런 걸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하고 싶은 주제는 취업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옛날에 그냥 간략하게 무조건 뭐 된다, 뭐 자격증만 쓰면 된다. 그랬더니 댓글이 달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취업을 하는 거, 뭐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그거를 제가 아는 만큼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 문구나 이런 게 잘못될 수도 있고, 뭐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제 얘기는 참고만 하시지 절대로 판단은 자신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현실적으로 접한 문제에 대해서 그 정보를 드는 거예요. 취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취업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못 드리지만 제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도 댓글이 달려서 그런 정보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그냥 된다 이렇게 하고 뭐 자격증 있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잘 풀어서 얘기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그 대신 판단은 자신의 몫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일 뿐 제가 겪은 얘기들을 제가 지금 있는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릴 뿐이지 판단은 자신이 하셔야 돼요. 꼭 자신이 생각 많이 하시고 저 말고 다른 분들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정보를 많이 얻어서 하세요. 예,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 취업하신 분이 취업하려는 대학 3학년이신 것 같아요. 지방대 그 댓글을 그때도 썼는데 지방 국립대 다니시고 부전공을 그 컴공 쪽으로 해야 되냐, 컴퓨터 관련 쪽으로 부전공을 공부를 해야 되냐,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늘려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 문과 계열이고, 그러니까 인문 계열 쪽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쪽이 잘 모르셔서. 근데 제가 보기엔 저도 전공을 했지만 전공하시는 사람들도 대부분 몰라요.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전공했던 사람보다 전공 안 했던 사람이 더 많아요. 전공자 한 명이라 그러면 전공 안 했던 사람은 대여섯 명 되나? 꽤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전공과 비전공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다음부터 하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제가 면접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저 전공자인데요 해서 얘 뽑고 얘 비전공자인데요 해서 얘 안 뽑고 이러진 않아요. 얘기를 해보고 일단 비전이 있냐 없냐 일단 가능성이 있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번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저 때는 정보처리 기사 2급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1급 따고 뭐 정보 2급 1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정보처리 기사 하나로 통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를 따셔야 돼요. 근데 정보처리 기사라고 얘기 드려서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어디 갈 수 있느냐, 뭐, 제가 뭐 게임 개발을 하는데 갈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게임 개발이나 특수 어플리케이션 개발 쪽은 그쪽 정보 처리 기사를 보는 데도 있을지 몰라도 거의 안 봐요. 그건 실력 위주로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이 전공했냐,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 대신 신입사원도 잘 안 뽑아요. 왜 그러냐면, 전공이 문제예요. 뭐냐면, 왜 신입사원을 안 뽑냐? 회사가 너무 작아요, 우리나라 회사는. 대기업들은 그런 아이들을 키우지 않고 관리자를 많이 키워요. 삼성 SXX 이런 데나든가 뭐 LG XX 이런 데는 그 개발 위주보다는 그 개발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도 그쪽에서 뭐 연구소나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그 컨트롤 타워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을 뭐 이게 그 PL 제가 보는 PM 정도 개발 조금 해보셨던 사람도 개발 전혀 못하고 뭐 사람들 관리하는 쪽 그러니까 그쪽 워낙 갑쪽이라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리고 옛날부터 대기업들이 뭐를 했냐면 우리나라에 등급화 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질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 외국 솔루션이잖아요. 국내에서도 솔루션을 개발하고 싶어도 뭐를 못하냐면 그 대기업에서 어떤 정책이었냐면 하청업체 주듯이 딱 먹고 살 만치만 줘. 인건비 대비 얼마치. 그래서 회사를 제가 다니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뭐를 하고 싶어 했냐면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싶어 해요. 자기 솔루션을 개발하고 싶고.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왜냐면 돈이 없어서 회사에서. 그걸 하려면 인건비 들여서 애들에서 인건 비싼 데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성공해서 되지만 그걸 실패하는 순간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청업체 받아서 사람 파견하고 뭐 자기 솔루션 없이 회사 그 대기업에서 발주하거나 공공에서 발주한 일에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거의 굉장히 많아지고 자기 솔루션화 시키지 못한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솔루션 업체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 중에서도 그 가뭄에 콩나듯이 솔루션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돈 들여서 고생하신 분들. 그러니까는 그런 회사들이 없는 게 아니라 적다는 거죠. 그런데 개발자들이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솔루션 업체 가고 싶다 하면은 가갖고 솔루션 업체 가서 솔루션을 개발도 하지만 그거 뭐 판매 위주로 해서 뭐 기술 영업 뛰거나 아니면 기술적 유지 보수하거나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게임 쪽도 지금 제가 좀 개인 개발도 했다가 제가 게임 회사도 제가 다녔어요. 게임 회사 다니고 그 열정페이라는 게 그때는 유행했었거든요. 그때 열정페이로 해서 저도 급여를 거의 6개월에서 1년간 못 받은 적도 있었어요. 이게 대박이 나면 뭐 다 되니까 그 미쳐서 한번 날뛰어서 게임 개발 쪽도 있어 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직종의 회사들, 모바일 게임 나오고 조금 나아졌지만 그런 그 개발자로서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의 취업문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제가 직업으로서의 개발자를 얘기 드린 거는 그래서 가장 많은 제가 보기에 뭐 통계치를 어떻게 됐다 통계가 어떻게 됐다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그런 작은 것들이 아닌 큰 것을 봤어요. 가장 많이 사람을 뽑고 많은 프로젝트가 있고 끝도 없는 프로젝트. 정부 프로젝트를 공공 프로젝트라 그러거든요.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공공 프로젝트를 해요. 거의 모든 부서에서 매년 자기 일을 업그레이드해서 그 프로젝트를 하고 거기서 50명에서 많게는 200명, 뭐 6개월에서 1년 이런 게 모든 공공기관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은행권에서도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은행들은 그 SI 프로젝트를 매년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하고 고도화라 그래서 연 단위로 크게 해요. 고도하면 몇백 명씩 들어가요, 개발자가. 그렇게 몇백 명씩 쑥 끌고 들어가면은 다른 은행권에서 우리 애들 없다 그러고 사람이 풍기 현상이 날 정도로 그게 쭉 차세대라는 걸 하게 되면 쭉쭉 긁어요. 그런 직종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가장 많이, 제가 보기에 가장 많이 이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 취업문이 가장 열려 있는 곳. 그곳에는 공공이나 은행권이나 사람들을 많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정보 처리 기사를 기준으로 잡아요. 제가 어느 정도 짬밥이 됐지만 저는 그 열애라고 했잖아요. 몇 년도 이상 된 사람은 기사를 안 따도 경력을 인정해줘요. 근데 정보 처리 기사가 없는 사람은 평생을 돼도 초급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자가 졸업해도 이 SI 업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안 뽑아요, 사람을 잘. 뽑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뽑을 수 있고 안 뽑을 수 있고 잘 안 뽑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정보 처리 기사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회사 들어가서 회사에서 어마어마하게 갈고요. 기사 따라고. 왜 그러냐면 그 회사가 프로젝트를 발주하거나 그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자격 요건이 있어야 돼. 우리는 초급 몇 명, 뭐 몇 명, 뭐 몇 명 하려면 그 기준이 다 그 정보 처리 기사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실력이 좋은 사람, 뭐 빌 게이츠가 왔습니다. 우리 수주 주십시오. 안 줘요. 고급 몇 명 들어가고 중급 몇 명 된다. 수주 주십시오. 넌 요건 됐어. 오케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공이건 비전공이건 부전공이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보 처리 기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트폴리오. 대학에서 저도 그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진짜 다 해봤는데 실무하고는 틀려요.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 책에서 배우는 거, 책에서 기초적으로 배우는 거, 그 문구, 뭐, 그 설명, 뭐 이런 용어들, 그런 거 실무에서 쓸 수도 있어요, 조금씩. 근데 새로운 용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막 나오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저거 뭐지? 무슨 얘기지?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가서 대학을 부전공을 하거나 전공을 하거나 배운 것을 실무에 써먹는다? 그거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약간 정도. 그렇다고 제가 대학에서 전공을 했는데, 그래, 너 전공했으니까 바로 실무 들어가. 이런 거 없어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중요해요. 제가 뭐를 해봤는데요. 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그거 뭐 썼어. 뭐 JSP에 뭐 하고, 뭐 DB는 뭐 썼는데, 뭐, 예, MySQL 썼습니다. 그럼 뭐 조금 할 줄 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공을 했는데요. 이게 아니라. 모바일 쪽 가고 싶으세요? 모바일 했습니다. 앱 해봤어? 등록은 해봤어? 예, 등록을 하고 앱, 뭐, 꽤 하네?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물어볼 때 그 사람이 뭘 했냐를 물어보는 거지, 전공이 뭐세요를 물어보는 거는, 전공해서 뭐 하려고요? 영문과 나왔다 영어 무지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불어과 나와서 불어 잘하는 게 아니고, 영문과나 불어과 이런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저 불어과 나왔다고 해서 불어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전공 나왔다 해서 전공 잘하는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꼭 짜셔야 되고, 정보 처리 기사를 따셔야 돼요. 따신 다음에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전공자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따서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 진짜 쉬워요. 정보해서 그 SI 업체나 이런 거 있는 데서 기사 짜시고 포트폴리오 웹으로 가시면 웹페이지 하나 만들거나 모바일은 모바일 하나 만든 다음에 포트폴리오 갖고 이력서를 10군데 넣으면 제가 보기에는 7, 80% 이상은 다 합격할 거야. 성격이 모나지 않고 면접을 볼 수도 있는 데도 있고 성적 봐서 급해 빨리 다음날 와서부터 일해 이런 데도 있어요. 너무 급하면. 성격이 모나지 않고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웬만하면 다 합격을 시켜줘요. 그래서 합격해서 들어갔어요. 이제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왜 제가 직업으로서의 개발자를 말씀드리면 가장 많은 걸 하고 있고 지금 취업에 너무 고뇌하고 있으신 분 아까도 글 보니까 너무 절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을 비료하신 거 개발 그 다음 문제예요. 취업을 하고 해서 적성이 맞고 하시면 그걸 조금 더 연구하시면 모바일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게임 조금 해서 자기 포트폴리오 만든 다음에 이직하시면 돼요. 이직도 뭐 굉장히 쉽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싶으면 제가 조금 포트폴리오 만들고 이러다가 그 SI나 이런 경력을 저 몇 년 이렇게 SI 경력하고 포트폴리오 있습니다 하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 넣으면 열에 한 여섯 일곱 개 정도? 여섯 일곱 개 정도는 충분히 그거를 케어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 구조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근데 일단 취업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 지금도 얘기 드린 거 기사 따셔야 되고, 포트폴리오 있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진로에 대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고 취업을 하잖아요. 지금 제 밑에, 신입이라고 온 애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한 1년 정도 회사에 취업을 했고 하는데, 그 사람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대학은 전공을 나왔어요. 여자친구랑 했는데, 여자친구가 CC였대요. 같은 전공을 나오고, 그 다음에 학원을 들어간 거죠. 학원을 들어가면 요새 뭐 국비지원금 있어서 30만원씩 받고 다니나 봐요. 차비하라고. 그걸 나온 다음에 취업을 한 거죠. 국비를 받아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기도 하고 나쁘도 해요. 국비를 해서 배워서 그 사람이 와서 개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정보가 있어요. 제가 거기 한 애들 제가 사촌 동생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도 학원 다닌 사람들 들어보면 뭐 거기서 뭘 배워서 뭐 와갖고 실무로 잘하겠다는 얘기 여기 실무에 오면 그러고 와서 뭐 했냐 이러고 말아요. 무슨 학원 다니? 아예 알았다 그러고 말아요. 걔네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학원 다니면서 걔네끼리의 정보가 필요해요. 그냥 무슨 회사는 어떻더라, 어떤 회사에 넣으면은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어. 인포메이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자격증 갖고 이제 이력서를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회사 넣으시겠어요? 정보 없잖아요. 근데 학원을 가면 걔네들이 그런 얘기가 돌아가요. 요 회사는 요거 SI성이고, 요건 SM성이고, 요거는 급여가 얼마고, 요런 인포메이션들 있잖아요. 정보가 막 돌아다녀요. 요건 큰 회사, 작은 회사.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 정보 얻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어디가 정보 얻겠어요. 어떤 회사는 어떻다, 좋다. 근데 학원 가면 그런 정보들이 잘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넣을 때 같이 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골라서 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하면은 정보를 갖고 여기에서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다니는 거 옛날에 무지하게 뭐 학원 다녀서 뭐해? 그거 왜 저 실무 입장에서 애들 뽑을 때 학원 6개월 아유 야 와 뭐 학원 다니고 어쩌라고 그러고 많은데 그게 아니라 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취중생 입장에서는 학원 가는 것도 좋고 학원을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 가는 건 좋아요. 만약에 지금 어느 학원이 아니라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보 처리 기사를 따시고 취업을 하세요. 취업을 해서 바로 코딩에 들어가시면 그 학원 간 사람보다 6개월치는 더 자기의 실력이 하늘을 일치월장할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 다시 듣죠. 학원 와서 딱 두 개 인생에 갈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그분의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취업하는 건 그렇게 하면 쉽게 한다 그랬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연봉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있으면 초급에서 웬만한 연봉은 다 받아요. 웬만큼에 있는 연봉 있죠. 그게 많이는 안 받았을 수 있어요. 왜 그냥 못 가르치니까 못 써먹으니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조금만 지나면 그 월급이 더블 뛰고 더블 뛴다고. 조금만 버티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여자친구랑 자기가 두 명이서 다른 회사를 간 거예요. 여자친구는 잘 풀려서 개발 쪽으로 빠진 거예요. 근데 제 밑에 있는 친구가 왔더니 잘못 빠져서 개발자로 왔잖아요. 전공을 했고 그 사람은 학원도 다녔어요. 개발에 대한 의욕도 불타오르고. 근데 회사에서 딱 보니까는 그걸 사업 관리로 써버린 거예요. 문서 정리, 사업 관리, 데이터 입력 쪽 이런 걸로. 1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해서 뭐 어떤 애 와서 쓰라 그래서 딱 와서 왔길래 너 이거 개발하고 이거 해라 딱 그랬더니 처음 본다는 거예요. 개발 툴을. 그래서 뭐뭐 해봐라 그래서 딱 못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뭐라 그랬냐 야 스톱. 그냥 바로 시켰는데 어떻게 됐냐면 걔가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보고 뒤에 사람 물어보고 한 서너 사람을 갖고 하루 종일 서너 시간씩 괴롭히는 거예요. 프로젝트라는 건 제 엠빵을 해서 바쁘게 진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입이 와서 마이너스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 계속 불러다 놓고 그 사람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걔한테 스톱 시켰어요. 이제 개발하지 말고 옆에서 개발하고 내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어요. 저는 원래 정직하게 얘기했거든요. 너를 일을 시키는 건 좋은데 여긴 학원이 아니다. 여기는 일을 하는 곳인데 너로 인해서 3명이 지금 일을 못했다.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서 지금 프로젝트가 힘들어질 수 있다. 너 하나 때문에. 신입 하나 때문에 힘들어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너는 테스터만 해라. 그리고 개발은 집에 가서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개발을 못해요. 걔는 거의 1년간. 거기서 1년간 개발 못하고 또 1년간 개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된 애가 또 왔는데 다음에 개발시키려고 하면 개발시킬 것 같아요. 안 시켜요. 2년차 됐는데 이거 아무것도 야 처음 이거 봐? 야 그럼 너 가. 얘 안 돼요. 와서 테스터나 해. 뭐 문서 관리나 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걔가 전공자고 학원도 나왔는데 첫 직장은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목숨 걸고 개발하는 데로 가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잘못 빠지면 사업 관리나 아니면 데이터 입력 쪽 아니면은 뭐 문서쟁이 뭐 이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 파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제가 말한 그 환상적인 직종 있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직도 쉬우고 그런 직종이 아니라 이직도 힘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연수되는데 개발 그거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직 못 해요. 그냥 개발을 할 줄 알아요. 딱 저랑 똑같은 사람들은 다 있어요. 어느 한 프로젝트는 힘들어지고 하니까. 진로에 대해서 얘기 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전공이나 비전공이나 다 필요 없다는 거. 정보 처리 기사를 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취업을 하셨으면 무조건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 회사에서 딱 갔는데 개발을 안 시키고 다른 걸 시키면 얘기를 하셔야죠. 전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정말 개발을 안 시키면 다른 회사 가세요. 다른 회사 가셔서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 쪽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개발을 1년 했대요. 그래서 개발 지금 잘한대요. 너는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자기는 개발 툴을 이클립스라는 걸 쓰는데 처음 봤대요. 시켜봤더니 비전은 있어요 얘가. 그런데 여기서 그거를 하나하나 가르칠 수는 없는 상황이 학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전쟁터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도 거의 마찬가지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 회사들이 다 열약을 해요. 그래갖고 자기가 살아남지 않으면 학원처럼 가르쳐 주는 데는 없어요. 학원 나왔다고 해서 써먹지도 못하고 가서 자기가 버텨나가야 돼요. 그래서 딱 해서 1년 정도만 버티면 실무 1년 정도 차가 되면 정말 애들 쓸만해요. 실무 얼마 되냐? 1년이요. 그래, 좀, 이제 시키면 되겠네. 그리고 실무 한 3년 차 정도 되면, 좀 꽤 쓸만하네. 이렇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하나예요. 무조건 개발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삐딱하게 나가시면 이 직종에서 순간적인 선택 있잖아요. 진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게임 개발 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저쪽 뭐 모바일 쪽으로 가야 돼요? 웹 쪽으로 가야 돼요? 제가 랭귀지는 뭘 해야 돼요? 다 괜찮아요. 어디로 가셔도 자기 적성에 맞게 가세요. 근데 회사마다 갔을 때 딴 일을 시키는 곳들이 있어요. 가끔이 아니라 딱 봤을 때 회사가 다 급해지면 얘 바로 어차피 신입사원인데 얘를 개발을 시키나 사업관리 시키나 거의 뭐 능률이 똑같아요. 사업관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 문서라든가 데이터 입력이라든가 뭐 카피 복사 뭐 문서 테스터 이게 더 나아요. 딱 신입 왔는데 개발시키면 늦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은 약간 경력 있는 애들 써버리고 회사에서 뽑아서 써버리고 그런 곳에서 진짜 조심하세요. 신입들은 정말로. 그리고 절대로 걱정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말로 취업 쉽다고 다른 데 같이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성격만 모나지 않으면 그냥 자격증 하나 따시고 포트폴리오 하나 들으시면 돼요. 모바일 가고 싶으면 모바일 하나 짜시면 되고 웹 가고 싶으면 홈페이지 하나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구구신 있잖아요. 구구신한테 물으면 되죠. 뭐 제 아들 고등학생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구신한테 이틀 만에 다 나오던데. 여러분들은 더 똘똘하시고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다 괜찮으신 분이에요. 고민하는 자체가 개발이에요. 제가 그랬죠. 개발자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이 이제 개발자 된 거예요. 고뇌하지 마요. 바로 실무로 해서 만들어요. 모르는 건 구글신에게 물어보고. 신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여러분?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취업 상담 어느 정도 해드렸어요. 너무나도 고뇌하실 것 같아서 제가 두서없이 얘기해도 또 두서가 없네요. 그렇지만 이 계열로 오시는 분들은 정말 괜찮으세요. 대우도 잘 받고. 제가 생각하기 그래요. 네, 그럼 들어가세요.